안녕하세요.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년 받는 건강검진인데도 결과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잠 못 이뤘던 날들. 심지어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상 소견이라는 말 한마디에 약을 먹기 시작하고 병원 출입이 잦아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받는 검진인데 왜 오히려 걱정이 늘어나고 몸은 더 불편해지는 걸까요? 오늘 88 시니어 건강쇼에서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 한 노의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에 꼭 필요한 건강검진과 받지 않아도 되는 과잉검진을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검진 중 불안과 비용만 늘리는 검사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67세 김영숙 씨는 평소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형 병원에서 프리미엄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검진 당일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본인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뇌 MRI에서 백질 변화 소견 있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노화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며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날 이후 김 씨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치매의 초기 신호는 아닐까? 혹시 내가 몰랐던 병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잠 못 드는 밤을 만들었고 결국 신경안정제와 영양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김영숙 씨가 받은 그 소견이 실제로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상 노화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MRI라는 무게감 있는 단어, 그리고 뇌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매년 MRI를 반복하며 혹시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검진의 목적이 예방이 아니라 불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검진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병원 의존도를 높이며 결국 건강하지 않은 삶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바로 이것이 과잉검진의 그림자입니다. 검진은 건강을 위한 도구이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건강검진 도대체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어디부터가 과잉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 미리 발견하면 다행이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이득과 함께 비용, 불안, 부작용이라는 위험 요소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꼭 받아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건강검진 두 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검진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에게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변이 이상하지도 않고 체중이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괜찮아 하고 방심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3기, 4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특히 내시경 중 발견되는 용종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 용종을 초기에 제거해주면 암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5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고 만약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그 크기나 개수에 따라 1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인 저 역시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아주 작고 초기 단계의 용종이 하나 발견되어 내시경 중 바로 제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시경은 생명을 지키는 검사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 항목 중에서도 사망률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검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분병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대장 내시경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검진, 바로 이런 검사가 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검진은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 유전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위암이 자주 발견됩니다. 특히 위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속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체한 거겠지. 더부룩해도 요즘 위가 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되지요. 그렇게 시간을 놓치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위암의 경우 위내시경으로 발견하여 간단한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된 위암은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조기 발견과 완치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실효성 높은 검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검사는 증상이 없는 분들께는 실제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안과 경제적 손실, 불필요한 추가 진료와 약물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검사는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는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검사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조차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를 루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심장 구조 변화나 의미 없는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 하나로 인해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과 진료가 시작되는 일이 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67세 정용민 씨의 경우였습니다. 정 씨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심장은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를 선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대동맥 판막이 조금 딱딱해졌다는 소견. 의사는 노화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정 씨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운동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용민 씨는 등산도 멈췄고 하루에 30분씩 하던 산책마저 끊었습니다. 심장이 나쁠까봐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판막 경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도였고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병보다도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 80세가 되었을 때 종합검진 항목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심전도도 정상이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혈압을 잘 관리하고 식단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건 심장을 들여다보는 고가의 검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는 뇌 MRI 또는 MRA입니다. 이 검사는 뇌의 구조적 변화나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마비 증상, 언어 장애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가 미리 치매를 예방하자, 혹시 모를 뇌출혈을 찾아내자, 이런 말들과 함께 프리미엄 검진 항목으로 자주 권유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비용은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검사 시간은 30분 이상 소요되며 MRI 기계에 누워 있는 동안 폐쇄 공포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결과로 나오는 작고 의미 없는 소견 하나가 엄청난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영숙 씨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숙 씨는 매년 꼼꼼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프리미엄 검진 항목에 포함된 뇌 MRI를 받았고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세 백질 변화 있음. 추후 경과 관찰 요망. 의사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고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매일같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나중에 문제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김 씨의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식욕이 줄고 잠이 오지 않고 결국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MRI로 발견된 이상은 아무 치료도 필요 없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건강을 해친 셈입니다. 뇌 MRI나 MRA는 두통, 어지럼증, 마비, 언어장애 등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에만 권장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무증상의 백질 변화, 작은 낭종 혹은 무해한 뇌수막종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사 결과를 접한 사람에게는 크나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이런 무해한 소견을 이유로 수개월마다 반복 MRI를 찍거나 필요하지 않은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목적은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고가의 정밀 검사를 일상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이득보다 해가 클 수 있습니다.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 불안, 의료비 낭비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이제는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는 PET-CT, 즉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체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화하여 암세포나 특정 질환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암세포는 대사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보다 방사성 물질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PET-CT는 암의 진단, 전이 여부 확인, 치료 효과 평가 등 이미 암이 있거나 고위험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도 없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전신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가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검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그리고 한 번의 검사에서 수십 회의 엑스레이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노출됩니다. PET-CT 검사는 방사선 노출 외에도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위양성 소견, 즉 암이 아닌데도 의심스러운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73세 강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지킨다는 광고를 보고 대형 검진센터에서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PET-CT가 포함되어 있었고 검사 결과 갑상선 부위의 미세한 대사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조직 검사를 권유했고 강 씨는 바로 생검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결절, 즉
전혀 치료가 필요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강 씨는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식사도 수면도 제대로 못했고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강동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결과였는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이처럼 PET-CT는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양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와 추가 검사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신 촬영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염증 반응이나 양성 결절조차 암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문제는 검사 자체보다 검사 이후 생기는 걱정, 비용, 반복 검사라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암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는 무증상 성인에게 선별검사 목적의 PET-CT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와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50세 이상부터 정기적으로 시행. 증상이 없더라도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위내시경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 시행. 우리나라처럼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조기 진단 수단입니다. 반대로 다음 3가지 검사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 없음. 뇌 MRI, MRA 무증상 노인에게 불안과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음. PET-CT 위양성 위험과 방사선 노출, 고비용 부담이 큼.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정확히 선택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결국 내 몸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닙니다. 제가 90세가 된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수십 번의 검사 때문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그 외에는 생활 습관과 일상의 관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소식,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이 4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입니다. 과잉검진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고 지키는 생활의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검진을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40세 이상 위내시경 시작. 50세 이상 대장 내시경 시작. 75세 이상 건강 상태에 따라 검진 범위를 줄이는 것도 고려. 둘째, 증상의 유무. 특정 증상이 있을 때만 정밀검사 필요. 무증상 상태에서는 기본검진과 생활관리 중심. 셋째, 가족력. 부모나 형제 자매가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을 앓았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더 자주 확인 필요. 이 3가지 기준만 기억하셔도 검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폭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사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단단하고 짠 음식은 피하고 가볍게 익힌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줍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할 수 있는가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20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 관절 건강, 정신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가벼운 움직임이 진짜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해 고생하십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과 기억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외로움은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건강 문제 중 일부는 실제로 신체적인 질병보다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매일 전화를 주고받는 가족, 함께 걷는 이웃, 차 한 잔 나누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건강은 놀라울 만큼 지켜집니다. 병원을 멀리하는 것보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내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걱정과 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검진의 진실과 오해, 그리고 2가지 필수 검사와 3가지 주의할 검사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88 시니어 건강쇼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사례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똑똑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